지금 어느 정도 순매수를 했냐면은 29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3년도 4월 미국을 필두로 해서 한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가장 오랜 기간 한국 채권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거 발표 나온 날 그냥 국채금리가 팍 올라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무려 6.5조 달러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는 정책을 이제 구사를 할 예정이죠. 이에 따라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져서 국채 금리가 좀 최근 좀 꽤 올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과거의 추경의 사례를 통해서 국채 시장의 채권 금리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좀 추경에 따른 어떤 국채 금리 영향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순매수인지 순매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한국 국채 지난 작년 1월 달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의 3년, 10년, 30년 국채 금리입니다. 참고로 메뉴에 있는 게 10년 국채 금리고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30년 국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게 한국 3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리는 6월 9일자로 현재 금리 레벨입니다.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89,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5,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39네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 국채를 계속 좀 추천드렸고 그 이후에 한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에 5월 1일, 4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사실은 이미 이재명 행정부가 집권할 가능성을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한 달 전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단기적 최저점은 언제냐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날 10년 국채 금리는 2.57이었고 어제 기준으로 2.89라서 32bp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30년 국채 금리는 5월 1일 날 2.47에서 어제 2.75까지 해서 28bp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5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작게는 12bp, 많게는 32bp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이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5월 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번 금리 상승에 따라서 아마 평가손이 나셨을 거고, 또 기존에 좀 장기적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플러스가 많이 났는데 최근에 금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을 하면서 수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수익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로 최근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깨졌는데 여기서 로스컷 해야 되는 건지, 또 세 번째는 현재 요번에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한 2.9 근처에 오면서 2.5에서 2.9로 왔으니까 이거 웬 떡이냐, 오히려 이제 투자해야 될 시점을 좀 모색하시는 분, 이런 모든 분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새로운 행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추경 영향으로 인한 금리 영향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5월 초부터 해서 6월 9일까지 외국인 자금 동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 이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재정 준칙에 따른 운영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국제 시장에는 채권의 어떤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공급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채권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약간의 금리 상승을 줄 거라는 거를 벌써 우리가 한두 달 전부터 거의 알고 있는 분들 다 아시죠?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해서 6월 9일까지 이렇게 금리가 쭉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죠.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난주 주말까지 저희가 본 자료인데, 이건 뭐냐면은 데일리로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원화 표시 국채에 대한 매수 동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4월 말부터 최근 6월 5일까지 한 달 10일 정도인데, 영업일수로는 29일입니다. 29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은 외국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걸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계속 확장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순매수를 했냐면은 영업일수 29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고, 이거는 23년도 4월 미국을 필두로 해서 한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가장 오랜 기간 한국 채권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6월 5일날 그날 금리가 팍 떴잖아요. 선거 발표 나온 날 6월 5일날 그냥 국채금리가 팍 올라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무려 6.5조 달러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는 다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채권을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당선된 그날 제가 기억하기는 한국 10년 국채 금리가 2.9까지 그때 딱 떴었죠. 그러면서 그날 무려 6.5조가 더 매수를 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국채가 좋은 거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내국인만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한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한국 금리가 이렇게 금리 올라갈 때마다 더 매수를 한다는 거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국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는 환율이란 변수를 생각할 건데, 적어도 환율 관련해서는 크게 원화가 당분간 약세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우리가 이제 WGBI 인덱스 부분이 있죠. 이게 한 60조 내지 한 90조 정도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편입이 될 텐데, 이런 다양한 또 호재도 많이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한국 채권을 얘기할 때 많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한국이 국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 좋아져서 오히려 한국 국채를 매도를 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장기적이고 적어도 향후 몇 년 안에는 좀 그런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한국 엄청나게 GDP 대비 부채도 굉장히 낮고, 또한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같은 경제 사이즈의 이렇게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3% 근처의 국채금리가 형성되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매력이 있는 거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을 마쌤의 얘기가 아니라 또 내국인의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은 제가 한국 추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채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